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화창한 날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우리나라에 제가 좀 민감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잠깐만 드려볼게요. 북한 핵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심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민감하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갖고 싶을까요? 아니, 북한은 왜 그렇게 핵무기를 가지려고 할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상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죠. 사회주의가 몰락했잖아요. 80년대 말에.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북한은 그 전부터도 어려웠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죠. 또 물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처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긴 한데 하여튼 90년대 들어서 이제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거죠. 쟤네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고, 실제로 94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정말로 전쟁이 나는 건가?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죠. 자, 그 이후로 북한은 계속 이렇게 뭔가 도발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친구라고 부를게요. 이 친구가 왜 그럴까? 북한은 누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과 다 등을 돌리고 자기만 혼자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북한이 가장 가까워지고 싶은 나라는 가까워지고 싶다기보다 서로 이게 서로 인정하는, 나를 더 이상 좀 안 때렸으면 좋겠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을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당연히 미국을 모든 나라가 무서워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쟤네들 완전 저 깡패들이야. 저거는 내가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이랑 가까워지고 싶은데 자기들 나름대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아, 저 형이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나도 가만 안 있어. 이렇게 한번 허세를 부려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하는 게. 근데 그게 마음속에는 왜 그러냐? 무엇이 얻고 싶어서 그런 거냐? 그냥 초강대국 앞에서 허세를 한번 떨어보고 싶은 거냐? 아니면 정말 자기의 동족인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그런 거냐? 전혀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럼 왜 그러는 거냐? 일단은 첫 번째는 누가 자기를 때릴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누가 나를 때릴까봐 필요한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경제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안 괴롭힌다고 미국 형이 나 안 때린다고 약속만 좀 해주면, 그게 종전협정이거든요. 평화협정이고, 약속만 좀 해주면 우리가 이제 좀 밭도 갈아야 되고 벼도 심어야 되고 막 집도 고쳐야 되고 약품도 많이 필요한데 국제사회가 좀 사와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힘을 쏟고 싶은데 너무 강대한 나라가 나보고 너 깡패야 그러니까, 악의 축이야 그러니까 겁은 나니까 재래식 무기로는 어림도 없고 뭔가 어떻게 하지?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적인 현상이에요.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제일 간절할까요? 우리 남한이라고 하면 또 기분이 안 좋으시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그 나라를 인정합니다. 북한과 남한은 두 개의 나라다. 인정해요.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두 개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쪽이랑 우리랑 굳이 우리가 뭘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공존하면 되잖아. 각자 살고 잘못하면 혼나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누가 가장 간절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입니다. 왜냐? 종전협정을 하지 않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북한은 늘 두렵거든요. 미국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무서운 거예요. 지금 가장 간절한 건 북한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핵 문제를 폐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너무 강경하게 하죠. 사실 북한은 이상한 나라거든요.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국가 형태는 아니죠. 독특한데 지금까지 누가 그러면 약속을 어겼냐 이렇게 해왔거든요. 큰 형인 미국이 야 너네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 받고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핵 확산 금지 NPT라고 하죠.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하고 그 다음에 점검 받고 그거 다 내려놔. 이상한 짓 안 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름 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얻을 수 있는 시설 지어주고 식량 지원할 테니까 한국 통해서 일본 통해서 할 테니까 너네 그거 다 내려놔. 미국이 약속을 했어요. 북한도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많이 일방적으로 북한이 모든 약속을 다 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실제로 더 약속을 많이 어겼던 건 미국이에요. 대표적으로 2018년에 최근에 하노이에서 회담하기로 했잖아요. 종전협정 맺기로 했거든요. 다 준비하고 왔어요.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 나라 군부도 설득해야 되고 자기 나라 백성도 설득해야 되는데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욕하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땐 부당합니다. 왜곡된 시선이 있는 거예요. 자, 제 말이 듣기가 싫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객관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입장,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에요. 국민소득이 32,000불, 32,000달러 정도 됩니다. 북한은 국민소득이 1,200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람이 월급 300만 원 받으면 북한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 달에 월급을 10만 원 받는 집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집에 무슨 싸움을 걸 일이 있습니까?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는. 군사력이요? 한국이 세계 6위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이에요. 프랑스, 영국보다 더 위에요. 믿기지 않으시죠? 국방력은 경제력이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건데, 자, 만약에 종전협정이 맺어지면 우리가 너 안 때릴게. 미국 형이 선언해주면 되거든요. 너 내가 안 때릴 테니까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더 이상 하지 마. 약속을 해주면 북한도 그 벌벌 떠는 힘을 경제력에 쓸 수 있고 우리도 국방비죠. 비용이에요. 국방력은 곧 돈이거든요. 그 돈을 다른 복지 예산에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2018년에 평화협정까지 갔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마저, 야, 너 다 무릎 꿇고 옷 벗어. 찍찍소리 하지 말고 무릎 꿇고 머리 땅에 대면 내가 봐줄게. 여기다 무기 잔뜩 쌓아놓고 뭐 핵 공유를 한다. 핵 공격을 한다. 선제 타격을 한다. 이거는 정말 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데 어느 동생이 알아서 형 가고 무릎 꿇을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더 세게 나오죠. 돌멩이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지 형 알아서 하고 무릎을 꿇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 간에. 이 종전협정이 여러 가지로 가는 관문이고 출입구인데 종전협정을 맺으려면 너네 다 무릎 꿇고 무기 다 내려놓고 다 폐기하고 약속하고 자기 옷 벗으란 얘기거든요. 너무 무리한 요구인 거예요. 자, 현재 북한은 상당히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
미국의 대북 제재죠. 한반도의 주인은 한국 사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금강산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했거든요.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보다는 저는 훨씬 더 교류가 생겨나고 평화의 어떤 분위기가 싹 트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그냥 형이 하라면 하는 대로, 야, 쟤 때려 그럼 때리고, 욕해 그럼 욕하고, 주지 마 그럼 주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세인가? 아니면 맨날 동생 탓하고, 쟤는 왜 말을 저 따위로 해? 쟤는 왜 저렇게 짱돌을 집어던지려고 저런 폼을 줘? 그런 말을 한다고, 그 으름장을 놓는다고 우리가 평화로워질까? 저는 신뢰의 시작은 용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우리나라의 평화 정책이 계속 지속이 되겠죠.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이 한반도의 정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방향의 마음을 갖는가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대단히 길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금 더 북핵 문제를 좀 너그럽고 여유를 가져도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지 않아요. 여유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다수, 절반 가까운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의 바램, 욕망이 선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농민들, 이민자들, 소수자들 위한 공약들은 국민들에게 들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누가 대변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국회와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것을 우리가 정치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구조들이 좀 이루어져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